핵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핵을 이고 살 수 없죠.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북은 이미 핵탄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투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전 배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핵이 우리나라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15킬로톤급 핵폭탄이 터진다면 즉시 사망 40만 명, 추가 사망 22만 명, 60만 명이 그냥 녹아내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용산에 지금 대통령실이 있죠. 용산 반경으로 이렇게 4.5km까지. 여기에 핵이 떨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다 죽는 겁니다. 절대로 핵을 이고 이 상태에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미일 동맹 강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는 독자적인 핵무장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핵무장을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핵 확산 금지 조약. 우리나라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가입국이에요. 그러므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없죠.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죠. 그래서 핵을 개발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핵 우산이라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어기지 않고 우리나라가 잠정적인 준핵 보유국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나라는요,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핵 연료를 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핵 연료 재처리라는 게 뭐냐? 사용 후에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 연료를 재처리를 통해서 플루토늄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플루토늄이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거죠. 탈퇴하지 않더라도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죠. 일본은요,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핵 연료를 재처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 후에 핵 연료를 다시 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플루토늄을 6,000톤을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를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얼마 안에? 2개월 안에 플루토늄을 6,000톤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핵무기를 2개월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보면은요, 동북아시아의 방어선은 일본이라는 뜻이 성립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동북아시아 자유진영의 방어선이 우리나라였다고 미국이 생각을 했다라면은 우리나라에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줬겠죠. 우리나라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미일 원자력 협정으로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원자력 협정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아직은 자유진영의 방어선은 일본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950년 1월 12일에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그어버리죠. 이게 미국의 자유진영 극동 방위선이라고 부르는 선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요게 애치슨 라인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여기 없죠. 일본은 요 안에 있죠. 그래서 이 애치슨 라인에 따라서 일본에는 플루토늄의 재처리가 허용됩니다. 사용 후 핵 연료의 재처리가 허용되어서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어요. 플루토늄으로 원자탄을 만드는 거죠. 이걸 허용해준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핵무기 6,000개를 제조 가능한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준핵보유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핵보유국이 아니에요. 다만 플루토늄을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개월 내에 핵무장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위상을 얻을 수 있도록 외교전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미일 자유진영 동맹에 대한 의식이 어느 시기보다 좀 확고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만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 연료에 재처리가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만도 아직 극동방어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대만, 일본, 미국의 신애치슨 라인이 필요하다. 한국도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게 핵 연료에 재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자. 대만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중국과 대립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끊임없이 먹으려고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북한하고 대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만도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재처리가 허용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국, 대만, 일본이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재처리가 허용된다면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지 않고도 준핵 보유국이 되는 거죠. 2개월 만에 바로 핵무기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외교가 절실히 필요하고 이 외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자유진영 동맹을 신뢰하는 여론과 풍토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참 부러운 나라예요. 우리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서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준핵보육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본은요, 재처리 공장 계속 만들고 있죠. 그래서 플루토늄 계속 쌓고 있어요. 언제든지 이거를 핵무기로 전환시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되건 우리나라의 외교는 이와 같이 준핵보유국으로 나아가거나 핵보유국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한미일의 핵우산 동맹을 든든하게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북주의자들, 자생적인 공산주의의 숙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자, 윤석열 퇴진, 진정한 평화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 철수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은 우리나라에 평화가 오나요? 그거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죠.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도 줄곧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야기를 했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제는 평화가 왔으니까 미군은 나가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나가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진정한 평화가 온 것인데 미군이 왜 있어? 미군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군 철수로부터 시작된다. 평화협정 북한이 왜 주장하죠?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문재인의 외교안보 특보였던 문정인이가 그렇게 얘기했죠. 주한미군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 나가라는 거예요. 김정은이 바라는 것도 그겁니다. 2019년 기사입니다. 김정은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원한다고 해. 이언 브레머 미국 싱크탱크 회장이 이야기를 했네요. 김정은이가 남북 평화협정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예요. 우리나라에서 종북 숙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네요. 한 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나가라. 이런 동맹 필요 없다. 한미동맹 파기하라. 여러분, 이런 동맹이 필요 없나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거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거죠. 주한미군 주둔비 1조? 이거 줄 수 없으니까 미군은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한미동맹 이런 동맹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군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게 미국한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경제적 영향이 어느 정도죠? 우리나라가 미군에 부담하는 주둔 비용은 1조 2천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가치만 최대 31조 원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미군이 여기서 나간다고요? 그럼 30조 원 무기 사올 수 있는 경제력이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됩니까? 31조 원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는 1조 원 내고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전쟁하려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전시 자동 개입이 되죠. 그러면 증원 전력의 가치가 120조로 보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달러 쓰는 것만 1조 3천억이에요. 우리나라의 주둔비로 미국이 내는 것보다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달러 쓰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 시 국방비 부담이 2배 정도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국방비가요, 1년에 50조예요. 금액으로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를 환산하면 31조 원, 최대 31조 원에 달하고 이를 대체하려면 당연히 그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종합적인 경제 효과를 산정해 보니까 연 90조 원 정도가 우리에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1조 주고 90조 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맹 필요 없어요? 한미동맹 파기하고 주한미군 다 나가고 한 푼도 못 주니까 이게 마치 우리나라의 엄청난 손해인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선동을 당하죠. 우리나라에게 압도적으로 이득인 것이 바로 주한미군의 주둔입니다. 다니엘 파파님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 중에서 좌파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한미군 나가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주한미군 철수할 때는 국가 신용도가 하락한다는 거는 이미 금융시장의 컨센서스예요. 이미
폭락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다 빠져나가죠. 맞습니다, 풍년님. 여러분들 제 방송 듣는 분 중에 좌파인 분들 잘 들으세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에 부동산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투자 시장이 안정되고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나가라는 민주당이나 혹은 종북주의자들 좌파들의 요구가 타당합니까? 생각을 똑바로 해보세요. 아니 머리에 우동사리가 들은 게 아니라면은 주한미군이 나가면은 대한민국은 북한에 맞서 싸울 수 없어요. 왜요? 북한은 비대칭 핵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재래식 전력은 우수하죠. 재래식 전력이라는 거는 핵무기 이외의 전력을 재래식 전력이라고 해요. 왜 재래식 전력이죠? 첨단 무기인데 핵 이외의 무기는 다 재래식이에요. 핵은 절대 무기 아닙니까? 핵은. 그래서 핵은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재래식 전력이 우수하다고 해도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핵탄두 떨어뜨리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북이 핵을 만들어서 지금 실전 배치를 하잖아요. 가능하다니까요. 그럼 핵을 만들어가지고 핵탄두를 우리나라에 떨어뜨리면 끝이에요. 뭐 무기 현대화, 장비 현대화 다 필요 없어요. 육군의 수 다 필요 없어요. 핵을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전력에 우리가 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한미군이 나가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생존을 할 수 있겠냐고요.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면은요, 대한민국 자산시장, 뭐 주식시장, 금융시장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산도요, 다 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싸그리 거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자산, 부동산, 주식 다 여러분들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미동맹 가치는 여태까지입니다. 3,04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한미동맹이 가져온 자산시장의 가치를 우리가 3,000조 원으로 봅니다. 국가 신용도도 아주 우수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미군 철수 땐 국가 신용도가 그냥 떡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정용진의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YJ러브, 용진이라는 거예요. 정용진. 신세계 회장님인 정용진 회장님의 멘트를 보겠습니다. 사업하는 집에 태어나 사업가로 살다 죽을 것이다. 나는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근데 쟤들이, 북한이에요, 미사일 날리고 핵무기로 겁주는데 안전이 어디 있냐. 사업하면서 얘네 때문에, 북한입니다, 얘네 때문에 외국에서 돈 빌릴 때 이자도 더 줘야 되고 미사일 쏘면 투자도 다 빠져나가더라. 너네 당해봤냐? 너네 글로벌 사업 해봤어? 어떤 분야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보험 할증이 있는데 이유가 우리나라는 전쟁 위험, 일본은 지진 위험 때문이다. 드러나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자산시장에서 부를 누리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은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시는 게 맞습니다. 좌파 사회주의는 배격하는 게 명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간첩 숙주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였던 문정인 같은 사람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 나가라는 거죠.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가 신봉하는 그 나라로 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의 조국 러시아, 소련으로 가라. 공산주의를 신봉하면 소련에 가서 살아. 대한민국에 있지 말고. 아마 문정인을 봤다면은 북한으로 가라라고 했었을 겁니다. 2023년 1월 1일 북한이 우리나라를 협박하는 발표를 하죠. 작년의 일입니다. 남한은 적이라고 했어요. 핵 사정권에 있다. 너네 핵 사정권에 있으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적이니까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북한에서 핵 공격을 하면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라든지 재래식 무기 전력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원 안에 있으면 모든 생명체가 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리치맘님이 있는 부산으로 다 피난을 가야 될 겁니다. 6.25 전쟁처럼 말이에요. 아, 이럴 때는 미국에 있는 풍요님이나 부산에 있는 리치맘님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6.25하고 달라요. 부산도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있어요. 여러분, 5대 광역시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부산이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원안에 있는 분들, 서울에 있는 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북이 핵공격을 할 시에 여러분들은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미국은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고마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이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주둔으로 인해서 평화를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을 길러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협정 체결했으니까 안전하다고요?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요? 베트남 전쟁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973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난다. 베트남 전쟁을 끝내고 종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해가지고 1월 27일에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죠. 그리고 북베트남이죠. 남베트남은 자유월남이고요. 북베트남은 공산주의였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북베트남에서 평화협정 체결의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평화협정 체결했으니 미군은 철수해라. 평화협정 체결했으니까 전쟁을 안 할 거야 우리는. 미군 나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은 평화협정을 체결했다니까. 미국 나가. 3월 29일에 주월미군, 월남이죠. 남베트남, 자유월남에 있는 미군이 완전히 철수합니다. 이게 73년 3월 29일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75년 4월 30일에 한 달 만에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으로 밀고 내려와가지고 바로 베트남을 먹어버립니다. 바로 공산화를 시켜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직면할 수 있는 미래예요. 이 평화협정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위장평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짜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협정은 가짜 평화예요, 여러분. 평화협정 중에 진짜 평화가 있나요? 이거는 가짜 평화, 위장 평화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들과 좌파와 민주당과 김정은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저희는 뭐죠? 그 저희는 주한미군 나가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나가면 어떻게 되죠? 간단하죠. 베트남 전쟁의 역사가 우리나라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유사합니다. 주한미군, 대한민국에서 완전 철수, 북한군, 남한 침공으로 대한민국 공산화 통일. 요게 역사의 교훈인 거예요. 평화협정은 위장평화라는 거.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겁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평화협정 체결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평화협정 체결에서 오는 게 아니라 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를 넘볼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질 때 비로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